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전영호입니다. 사실 우리 인력에 대한 처우는 되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사회복지가 많이 확대되고 발전되었지만 상당히 발전이 지금 미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노인 분야에서 노인 장교양 시설의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페이지 2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노인장교양보험은 노인들 보면 대표적인 서비스로서 이제 전체 노인 인구의 10%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이 매년 늘어나서 약 12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베이비 부머가 이미 노인 세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장교양보험 제도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돌봄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빨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장교양 통계연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현재 56만 명이고 사회복지사는 3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거의 이제 60만 명 정도의 현장의 인력이 있죠. 이 표에 보시면 2018년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사가 한 2만 2천 명이었는데 불과 4년 사이에 1만 5천 명 정도가 늘어났고 요양보호사는 훨씬 더 많이 수십만 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돌봄이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면서 계속 이용자가 일어나면서 인력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제 현명희 박사님께서 잘 발표해 주신 것처럼 소규모 요양시설, 특히 이제 재가 서비스에서는 이제 소규모 시설이 주로 방문 요양 서비스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는 공동 요양 생활 가정이라고 하는 9인 이하의 아주 적은 요양원이 있는 거죠. 이 두 기관이 특히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인력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인력들의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인력과 관련해서 장교양보험 제도는 매우 시장화된 방식으로 했고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얻는 기관이 이익을 더 가져가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많이 확보한 기관들은 그 기관에서의 이익을 더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 시설은 매우 어려운 기본적인 인건비도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국비시설이나 유탁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장교양보험제도는 완전한 경쟁이기 때문에 확보하는 케이스 숫자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구조적으로 이 3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현장의 핵심 인력들은 그들의 급여와 처우가 일반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고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은 아예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 1에 있는 것처럼 적용이 배제되거나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이들의 임금이 크게 낮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노인장교양법이 있지만 인건비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인건비와 각종 복리후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장교양시설들은 적용받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평균 인건비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월 평균 64만 원 정도가 됩니다. 64만 원이면 1년으로 하면 거의 900만 원 이상의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연구 결과이고요. 또한 처우 개선비의 지급 현황과 관련해서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30만 원, 3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받고 있지만 장교양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보다 장교양보험을 더 앞서서 도입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들의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 45만 원까지 월 가상금을 받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큰 격차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환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인력들은 돌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종 복리수당과 경력 인정에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이러한 앞으로 더욱더 비중이 커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근무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특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이미 수만 명의 인력이 부족해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이하의 지방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의 사회 서비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력에 대한 처우와 그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우수한 인력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직률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 영역에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방임에 의한 학대가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외국 인력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했지만 그 인력의 수가 몇천 명밖에 되지 않아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분들이 잘 공급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으면 심각한 여러 가지 돌봄의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속히 표 2에 있는 위와 같은 처우 개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시면은 처우 개선 교부금과 그 처우 개선의 가산금, 다양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돌봄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실질적인 적용을 받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지금보다 더 개선된 급여와 각종 채용 개선, 수당을 수령하도록 제도를 적극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봉제 같은 경우도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호봉 자체가 없습니다. 오래 했던 신규 요양보호사거든 경력 인정도 못 받고 있고 그들이 승진할 수 있는 경력의 사다리도 전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돌봄 영역에서 장기요양요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